뭐 그냥 급한 대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설치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그냥 선거 때처럼 제가 혼자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구 왔고요. 뭐 지역구가 대구인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총동문회 신년회 한다 그래서 왔고, 와 보니까 역시 그 매불쇼의 위력이 참 크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불쇼를 보신 분들이 많고, 소위 말해서 약간 대구에서 좌파라 불리는 분들은 매불쇼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문들도 요즘 제가 메시지는 많이 안 나와도 TV에 거의 허은하 대표 옆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 얼굴을 보셨다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일치된 의견은 이준석이 참 문제가 많구나. 역시 이준석. 안 그래도 대구에서 인식이 별로 안 좋은데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대부분 이번 일을 통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비호감도 대한민국 1등을 했죠. 천하의 이재명 대표도 이기고, 이준석 의원이 뭐 어떻게든 싫다는 거에서도 1등, 그 다음에 죽어도 싫다고 얘기하는 비호감도에서도 1등을 하는 걸 보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준석 의원, 그리고 대구에서는 특히 천하람 의원도, 천하람은 좀 좋게 봤는데 천하람도 참 엉망이구나 라는, 그래서 대구의 미래가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미래 정치인이 못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문회 내려와서 동문회에서 대구 정서를 좀 파악을 했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제 상화동산인데요. 여기서 매주 토요일마다 배식 봉사가 있어요. 배식 봉사가 있는데 뭐 여기 오렌지 봉사단, 대구 오렌지 봉사단하고도 한번 왔던 기억이 있고, 근데 저희 사무국장이 오렌지 봉사단이 그만두고 난 이후에도 본인이 와서 봉사활동을 계속 해오셨고, 그래서 오늘 자기가 한다기에 저도 봉사활동 같이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봉사활동 여기 좀 참가하면서 조금 일찍 라이브 방송을 해서 현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허은하 대표, 그러니까 저하고 포함해서 허은하 대표 측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측하고 공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저쪽에서 되게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걸 보고, 제가 그 부분을,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길고, 그래서 제가 저쪽에서 딱 요즘은 저쪽은 돈이 많은지 막 유튜브도 막 동원하고 되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던데, 김웅 의원하고 그저께 천하람 의원하고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한 15분 정도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본말을 전도시키고, 그다음 본질을 회피하고 격가지를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이렇게 교묘하게 A라는 상황의 얘기를 B에 갖다 붙이고 B라는 걸 A에 갖다 붙여서 거짓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해달라고 해서 좀 짧게 15분에서 20분 정도씩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 개혁신당이 집단지도 체제겠습니까? 단일지도 체제겠습니까?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천하람 의원이 가처분 소송을 하는 법원에 가서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처분을 패배했던 이유를, 제가 그때 가처분 법정을 못 갔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았고 그때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법정을 못 갔는데, 그때 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때 조채구가 있었으면 상황을 뒤집었는데 라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았고, 천하람 의원이 그때 이주영 정책위 의장을 해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당은 최고위원들과 당대표가 함께 선거에 참가해서 같은 리그에서 뛰고, 거기에서 서열로 1, 2, 3, 4등을 뽑아서 당대표부터 수석 최고위원, 최고위원을 뽑기 때문에 집단 지도체제다. 고로 당대표 혼자 정책위 의장을 해임하지 못한다. 그게 위법이다 라고
사실은 우리가 신청했던 가처분의 논리를 다 깨버려요. 근데 그거는 정말 현실하고 다른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당은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 좀 춥네요. 자, 목도리를 좀 할게요. 목도리. 요거 좀 잠깐만요. 요거 좀 잡아주세요. 제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아까 좀 잘해보려고 기계 설치하느라고 막 더워가지고 했는데 목도리 좀 할게요. 감기 걸리겠다.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요. 우리 당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준석 의원이 우리가 그 전당대회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 집단적 단일 지도체제다. 그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제가 내 말이 들리니까 헷갈려. 우리 당은 집단적 단일 지도체제다라고는 얘기를 언론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위원 회의할 때마다 집단 지도체제라고 가장 주장을 많이 했던 게 접니다. 제가 당대표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같은 리그에서 뛰었던 집단적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당대표 당신 혼자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을 때 그때 이기인 최고위원도 그렇게 동의를 했고 아마 전성균 최고위원도 동의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똑같이 돈을 내고 그 리그에 뛰었기 때문에 어쨌든 최고위원의 자신의 이 권한을 높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게 사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천하람이나 이주영 의원은 별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거든요. 큰 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선출된 권력이에요. 돈도 내고 연설도 하고 투표도 하고. 근데 우리 당은 딱 의원 3명이죠.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안 나온다고 어떤 당직도 맡지 않는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정책위 의장, 둘 중에 한 명은 원내대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의원이 여기 집단지도체제다, 단일지도체제다 여기에 대해서 논쟁할 때마다 제가 당대표하고 논쟁할 때마다 그게 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가장 단일지도체제라고 빠락빠락 우긴 사람이 누구냐면 김철근 사무총장입니다. 김철근 사무총장이 회의할 때마다 제가 집단지도체제라고 얘기할 때마다 가장 자기 스스로 이 의견을 사실 못 내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선출직들만 의견을 내는데 비공개 회의할 때는 사무총장은 이제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되는데 김철근 총장 여기는 이례적으로 의견을 계속 냈어요. 집단 지도체제다. 왜냐하면 단일 지도체제다. 왜냐하면 집단 지도체제라고 얘기하면 조대원도 이제 권한이 많이 생기고 자기 일에 간섭하고 통장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니 단일 지도체제라고 해서 허은하 대표 한 명을 자기가 상대하고 지금처럼 이준석 의원의 권력을 가지고 요리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철근이 지속적으로 단일 지도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라고 계속 얘기하기에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그래 맞다. 앞에 뭐가 붙든 민주적이든 독재적이든 뭐든 집단지도체제 아니냐고 우겼던 게 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지도체제라고 얘기했던 게 김철근이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사무총장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넣으려고 했어요. 당헌당규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가장 반발을 많이 하면서 했던 사람이 김철근 사무총장이었고 김철근 사무총장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를 했냐면 정무직, 당대표가 임명하는 정무직은 오늘이라도 당대표가 해임을 하면 내일 그만둬야 되는 게 정무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사무총장 뭐 이런 거 나머지는 임기를 둘 필요가 없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다 녹음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찾아보면 그게 10월인가 11월 달에 제가 사무총장 임기를 1년으로 당헌당규에 넣자고 얘기했을 때 김철근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정무직은 당대표가 내일이라도 해임하면 그 직에서 바로 물러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넣을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제가 집단 지도체제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단일 지도체제라고 느꼈던 거는 한계를 느꼈던 건 언제냐면 큰 당 심지어 국민의힘도 최고위원들이 전체가 사임을 해버리면 그 지도체제가 무너져요. 근데 우리 당은 최고위원들이 다 사임을 해도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다 사임을 해도 당대표 체제가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 당은 이준석 당이고, 그렇다 보니 이준석이 영원히 이 당의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들이 집단으로 당대표한테 반기를 드니까 자기 지도체제가 무너져서 끌려 내려왔던 경험 때문에 우리 당의 당헌 당규는 정말로 당대표의 권력이 제가 봤을 땐 비대할 정도로 권력이 강화돼 있다. 도무지 당대표를 끌어내릴 수 없다. 당헌 당규상으로는.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어요. 당헌 당규상으로는 당대표를 끌어내릴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면 당무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당대회처럼 저쪽 당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전국위 그 다음에 전국 상임 전국위 이런 게 있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면 그거를 당헌 당규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전국위원회란 곳에서 추인을 해줘야 돼요. 그 전국위원회는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어지간한 당 사무처의 고위직들, 그 다음에 큰 당은 지방의원들 중에, 지방은 다 들어오면 너무 많으니까 보통 500에서 1000명 사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급들도 넣고 해서 소위 말해서 그 당의 주인들, 대주주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곳에서 추인을 해줘야지 그게 결과가 당헌 당규가 바뀌지. 예를 들어 가지고 당헌 당규에 당 대표가 앞으로 나는 활동비 1000만 원,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은 활동비 500만 원씩 가져간다고 최고위원들 당대표가 모여서 땅땅 두드리면 그게 법이 됩니까? 당헌 당규가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전국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당의 주인들한테 물어서 우리 최고위원들이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이걸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도 되냐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하람 의원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당은 당무위원회, 저쪽 당에서 얘기하는 건 중앙위, 전국위의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는 당무위원회인데, 당무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우리 당은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요것만 얘기하고, 당무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것도 우리 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무위원회의 의장도 당대표가 하게 돼 있어요. 저기는 중앙위 의장, 상임위, 전국위 의장이 따로, 딴 당은 따로 돼 있는데, 제가 좀 옮길게요.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왔는데 나머지 봉사활동하러 갔고, 제가 지금 소리가 좀 시끄러워서 이거 하는 거 마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앙위, 상임위의 역할을 우리는 당무위원회에서 하는데, 당무위원회가 구성 안 됐고 그 당무위원회 의장도 당대표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당은 당대표의 권한이 막강한데, 그 당무위원회의 의장인 당대표는 안건을 올릴지 말지도 자기가 결정을 해요. 최고위원들이 다 모여서 당무위원회에 이런 안건을 올리자. 예를 들면 우리가 천하람 의원이 12월 19일 날 당헌 당규를 바꿨다고 얘기하는 사무총장을 앞으로는 협의를 하지 않고 의결로 최고위원들이 결정하도록, 당대표가 마음대로 임명을 못하도록 하자고 바꾼 것도, 사실은 그런 안건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들이 그걸 올려달라고 해도 당무위원회에 당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원회에서 당대표가 그걸 연기하든지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막강하다, 우리 당의 당대표의 권한이. 그래서 우리 당은 말로는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당은 단일 지도 체제나 마찬가지다. 당헌 당규상으로 보면 권력이 당대표한테 다가 있다. 그 어려운 거를 이번에 이준석 천하람 의원 측에서 해낸 거예요. 도저히 자를 수 없는, 당대표를 자를 수 없는 그 당헌 당규를 가지고 주민소환법을 차용하고 다른 데서 뭘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법무법인에 가서 해석을 받아오고 이러면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은 때법으로 자기들 가까운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가장 많으니까 당원 소환제라는 거를 통해서 그걸 이뤄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상당한 위법이 많고 불법이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끝까지 다투려는 거예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당이 일단 교회나 예를 들면 종교단체나 그다음에 친목단체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칙대로 그 조직을 운영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띠고 사회의 상규를 지키면서
조직을 운영하라고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공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헌 당규도 사회 상규에 맞아야 된다. 당헌 당규대로 해야 되지만 당헌 당규도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 우리의 일반 보편 타당한 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무총장 김철근 총장이 가장 저한테 얘기했던 게 정무직은 언제든지 당대표가 해임하면 그날부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임기를 넣을 수 없다라고 가장 주장했던 게 김철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정책위 의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당 당헌 당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일반 당직자들은 당직자들의 임면권, 임명하고 면직하는 권한이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최고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직원 한 명이라도 자를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이쪽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당 사무처 직원들은 동지적 관계다. 어려울 때 같이 당을 끌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당 사무처 직원 한 명도 함부로 당대표가 마음대로 자를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당직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당대표의 권한이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래도 당대표로 국민과 당원에 의해서 선출되면 당대표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이 조항을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넣은 게 단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 협의, 한 명의 최고위원만 있어도 그 사람하고 모여서 얘기하고 의견 듣고, 반대도 다 모여가 반대를 하든 한 명하고 얘기를 했든 협의를 거쳐서 그냥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에 넣어 놓은 거예요. 정책위 의장은. 그렇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위에 보면 당직자들의 임면권이 의결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밑에 있는 사무총장하고 주요 당직자 3명 있잖아요.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구원장은 당대표가 협의를 거쳐서 임명만 할 수 있지 면은 못한다. 이 규정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규정을 잘 보라고. 의결사항이 당대표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겁니까? 협의사항이 축소시키는 겁니까? 의결이 더 어려운 거예요. 당대표 입장에, 제가 당대표라면 의결을 하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최고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결하면서 반대표를 더 많이 던지면 안 돼.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대표의 권한을 보강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주요 정무직 3자리,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연구원장 그 3자리만은 대표가 재량껏 최고위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걸 의결사항으로 넣지 않고 협의사항으로 넣었던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대표의 권한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그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 규정인데, 거기서 대표가 새로운 사람,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바꾸려고 할 때,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사무총장이나 정책위 의장이나 연구원장을 바꾸려고 할 때 임명 권한만 있지 면직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위에 있는 그 사무처 당직자들의 임면권은 의결사항이라는 조항하고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의 권한을 보강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인데 해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그러면 대표한테 임명권을 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3자리는 적어도 정무직으로 대표의 가장 측근들을 임명하는 게 어느 당이든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도 지금 저희가 찾고 있거든요. 찾아놨고, 그래서 우리가 항고할 때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할 건데, 저쪽에서 얘기하기를 집단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을 함부로 해임하는 거는 위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정당에서 이 3자리에 대해서는 어느 당이든 대표가 임명을 하면 자연스럽게 면직이 되는 거예요. 면직이.
그걸 갖다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정책위원장이나 연구원장이나 사무총장이 뭔가 잘못을 해서 잘라야 될 것 같으면 그거는 이제 윤리위원회나 우리 같은 경우에 당무감사위원회 해부에서 이 사람 보고 제명을 하든지 아니면 뭐 탈당 권유를 하든지 이렇게 징계를 했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임명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면 내한테는 면직이 됐구나 생각하고 나가는 게, 그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모든 정당들이. 그래서 어느 당이든 임명도 하고 임명권 이 세 자리에 대해서 이 정책위원장, 사무총장, 연구원장 이 세 자리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세 자리는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준 자리에 대해서 해임할 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어느 당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주영 정책위 의장의 해임에 대해서, 면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면직이 됐죠. 면직에 대해서 위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판사도 당시에 정당 문제다 보니까 그 상대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당헌당규 이분이 우리 당헌당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자세하게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제출한 자료 내에서 그걸 보고 경중을 보고 어느 쪽이 더 사리 분별에 맞느냐 싶어가지고 판단을 한 게 그 결과인 같은데, 이번에 가서는 저도 가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당의 특수성과 그동안 자료들, 우리 당이 왜 단일 지도 체제였고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에 쫓겨나면서 겪었던 거를 토대로 이 당헌당규가 왜 나오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왜 이주영 의원을 국회의원을 해임을 하고 구의원을 임명을 했느냐, 저는 구의원, 국회의원 차이가 별로 있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세상이 바라보는 그 지위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당의 당원이라면 누구든 정책위 의장이 될 수 있고, 처음에 최초에 이준석 의원도 김용남 전 국회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김만흠 씨를 갖다가, 그 평론가 있잖아요, 그분을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국회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저도 정책위 의장을 국회의원이나 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름이 난 분이 임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우리 당같이 작은 당에 이름을 올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주영 의원도 이미 이준석 의원 측에 붙어서 계속 허나 대표를 흔드는 데 앞장을 서요. 그 비공개 회의록을 보면, 또 실제로 제가 회의할 때 제가 들어가고 난 뒤에는 이주영 의원이 좀 세게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첫날 12월 19일 회의록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주영 의원도 아주 못되게 허나 대표를 몰아세우고 끌어내리려고, 이미 당원들한테 불신임을 당했기 때문에 당신이 내려오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그쪽에 붙어서. 그래서 이분도 저쪽에 이미 편이 돼 가지고 이준석 천하람 의원 측의 행동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의결 정족수가 있어야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당무감사위원회라든가 윤리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공관위, 지방선거, 이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관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공관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주영 의원이 계속 천하람 의원 편을 들면서 반대를 하든지 비토를 하든지 참가를 안 하든지, 처음에는 천하람 의원이 그게 급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이주영 의원은 동참을 했고, 그 다음 나중에 제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딴 당도 공관위를 만들면 우리 당도 그때 할 거냐고 얘기를 하니까 천하람 의원이 그렇죠, 당연히 딴 당도 하면 우리도 해야지요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이제 공관위 만들어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대책위를 구성했는데 우리도 만들자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안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주영 의원도 저쪽하고 발을 맞추다 보니까 도저히 저하고 둘이서는 이거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지 공관위를 구성을 하는데, 공관위 구성 자체를 못하도록 와서 토의를 하면 자기들이 이제 명분에서 밀리니까 오지를 않아 버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당대표라도, 아마 저쪽에서 당대표를 맡았다 하더라도 빨리 그런 이주영 정책위 의장에 대한 개인에 대한 감정에 관계없이 그분을 빨리
이 해임하고 다른 분을 임명해서 공관위 구성하고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롭게 정책위원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제 얘기했던 거, 개혁연구원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당헌당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심한 얘기로 하면, 심한 얘기는 안 할게요. 아무리 유튜브지만. 진짜 황당한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 여러분 그쪽에서 주장하는, 제가 유튜브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개혁연구원의 연구원과 개혁신당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당헌당규를 가지고 와서 개혁연구원에 적용을 하는 것은 마치 미국 법을 가지고 와서 한국 상황에 범죄에 적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하는, 제가 유튜브를 아침에 봤거든요. 저쪽에서 주장하는 게. 여러분, 그거는 적용 자체가 잘못됐다. 아주 이 개혁연구원의 위치와 법적 지위와 그 다음에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읽지 않은, 아니면 읽고 난 뒤에도 자기들 바이든 말리면처럼 뭔가 궤변을 하나 준비하려고 상당히 노력해가 갖고 온 게 그거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개혁연구원은 뭐냐면 세종특별자치시죠, 시,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권한을 강화를 해준, 독립성을 많이 보장해준 단체예요. 그렇지만 이 특별자치도든 자치시든 그 특별자치도시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헌법과 법률을 만들 수 있느냐. 자기들은 미국 법을 갖고 와서 우리는 특별한 곳이니까, 특별자치도니까 우리는 미국 법을 갖고 와서 우리 적용하겠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미국처럼 대마초를 피고 마리화나를 펴도 우리는 미국 법에 의해서 그걸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개혁연구원은 분명히 개혁신당 안에 있는 부설연구원이에요. 하부 조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사장이 당대표예요. 과거에 한나라당 때는 이 독립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당대표 되면서 공약에다가 뭘 넣으려고 했냐면, 개혁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겸직하지 않고 외부의 명망가를 데리고 와서 정말로 독립성을 더 보장해 주자라고 제가 하려고 했어요. 연구원장 당시에 박세일 이런 분들이 그때 이사장은 그때 누가 했지? 되게 원로 같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면 김종인이라든가 바깥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유명한 분들을 원로로 모시고 와서 이사장을 따로 임명을 했으면 당대표가 거기에 간섭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엄연한 거는 이게 자유한국당 때부터, 홍준표 대표 때부터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당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해서 권력을 잃고 난 뒤에 대표가 당을 더 확실히 장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당이 소위 말해서 민주화가 당 운영, 정당 운영의 민주화가 떨어지면서 이 연구원의 이사장을 황교안도 그렇고 당대표가 겸임을 한 건데,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엄연히 당대표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장도 이사장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독자적으로 정책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면 돈 지출하고 그 다음에 걔들이 회계를 어떻게 정하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는 기본적인 상위법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다. 우리 당 당헌당규에 보면 모든 거는 우리 당헌당규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 하위 조직인 개혁연구원에서 우리 당헌당규하고 별개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나온 것처럼 독자적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처럼 예산도 따로 할 수 있고 따로 독립적으로 그걸 지출하고 라고 돼 있겠죠. 그렇지만 돈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보면 나와요. 5천만 원 이상은 공개 입찰을 하도록 돼 있고, 공개 경쟁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천만 이하 2천만 원 이상은 적어도 3개 업체 이상한테 경쟁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 500만 이상 2천만 원 이하는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건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걸로 꼬투리 잡지는 말고요. 그거는 2개 업체한테 경쟁을 붙이도록 돼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연구원이라고 지 마음대로 그러면 5천만 원 이번에 냈는데 다음에는 5억이 있으면 5억을 지 마음대로 한 개 업체에다가 연구원장이 지하고 가까운 업체에다가 돈 갖다 주면 됩니까? 지가 마음대로 지 봉급을 앞으로 만들겠다고 만들어가지고 난 앞으로 연구원에서 나는 매달 500만 원 봉급 받겠다, 우리 예산 한도 내에서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이, 저는 예산에 대해서 돈 문제는 철저하게 사실은 당대표하고 사무총장이 저한테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그랬거든. 통장 보여달라, 장부 보여달라, 적어도 최고위원은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늘 이 사람들이, 김철근 사무총장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빠져나갔냐면, 우리가 선관위에 다 감사받는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또 그래요. 내가 왜 안 보여주느냐, 돈은 투명하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당은 20불 이상은 전부 다 인터넷에 다 띄우는데 왜 우리 당은 숨기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나중에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말이든 안 보여주더라는 거지. 그 왜냐, 지금 보니까, 근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까 허은하 대표도 장부에 대해서, 특히 연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재정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5천만 이상 설령 공개 입찰 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얘들이 뭐라냐면, 허은하 니도 도장 찍었잖아요, 잖아요. 허은하 대표는 연구원, 이준석이 장악하고 있는 그 연구원의 어떤 그 돈에 관계되는 것도 도장 찍은 적이 없어요. 도장 찍은 게 없다고. 잠깐만요. 내한테 지금 계속 여러분 저한테 뭐 여러 가지 뭐 보내주시는데 제가 지금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걸 다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준비된 대로 얘기할 거예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제가 다시 대표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했는데, 돈 부분은 저도 전혀 알려고는 했죠. 저도 최고인이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봤는데 그 부분을 전혀 이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알게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대표하고 사무총장이 짜고 저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표도 이 내용을 잘 몰랐다. 결국 돈에 대해서, 이 우리 당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전부 다 지고 있는 거는 이준석과 그 다음에 김철근이다. 이준석 의원은 그럼 왜 그 돈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니는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면, 대표하고 제가 한번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의원도 이 돈에 대해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자금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표가, 제 기억으로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대표가 그 재정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하고 상의하러 갔는데, 그리고 소위 말해서 뭐 좋게 말하면 상의고 나쁘게 말하면 보고죠, 하려고 갔는데, 알려드리려고 갔는데, 이준석 의원이 그거는 김철근 의원 총장 통해서 다 듣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철근 총장은 대표한테는 돈에 대해서 숨기는 부분이 있어도 이준석 의원한테는 돈에 대해서 숨기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세요. 인사도 김철근을 임명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준석이 뒤에서 임명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돈 문제도 대표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준석 의원이 다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게 바로 상황정치 아닙니까? 상황정치가 뭐 별거예요. 돈과 조직을 장악하면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대장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에 대해서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돈과 조직에 대해서 잘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 임명했던 친구들, 지금 대표가 당신이 임명했는 김성열, 뭐 곽대중, 내 이름도 거론하기도 싫은데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네가 다 임명해놓고 그 사람들이 돌아섰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허은하 대표가 임명한 게 아니라 그 더 큰 권력들이 그 사람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빨리 허은하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밀어내야지 자기가 거기 와서 다시 돈을 봉급도 받고 그 다음에 자리도 해가 방송도 나가고 하니까 어떻게든 더 큰 권력 쪽에 붙어서 허은하를 죽인 데 앞장섰던 거고. 그래서 제가 참 그동안은 제가 혼자 독고다이로 그냥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모르다가 지도부라고 들어와서 이번에 이런 걸 경험해 보니까 참 비열한 거리구나 여기가. 오죽하면 그 젊은 친구 대표가 당선됐을 때 막 끌안고 막 울거든요, 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조영진 최고 보고 형님
왜 우리는 저런 감동적인 모습이 연출이 안 돼? 내한테 까랑깨가 한번 물어야지. 우리도 다음에 꼭 저래 한번 웁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도 배신하대.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여기는 참 비열한 거리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5,500만 원을 당헌 당규에 나오는 그 돈을 지출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 다 궤변이다. 그건 다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 당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어느 당도 마찬가지지만 당헌 당규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는 그 뭉태기 돈을, 500만 이상의 돈을, 특히 5천만 이상의 돈을 쓸 수 있는 당은 당 한 군데도 없다. 왜? 이게 국민 세금이 들어가니까. 선관위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부분이 그동안 니들끼리 당헌 당규 놓고 싸운 부분은 니들끼리 싸우라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들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좌시할 수도 없고 이미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얘기하는 게 계속 허은하 대표를 협박하기 위해서 너도 도장을 찍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개혁연구원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문서로 보고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 찍은 것도 없다, 서명한 것도 없다. 이 점은 분명히 얘기해요. 앞으로 TV나 방송이나 유튜브나 거짓말하면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개혁연구원에 관계된 돈은 지들 마음대로 썼다. 구형모 부원장이 한번 대표한테 와서 구두로 러프하게 직원들은 뭐 이렇게 봉급을 지출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를 대표한테 딱 한번 구두로 얘기했고, 문서로서 대표한테 갖고 와서 도장 맞고 사인 받은 거는 단 한 번도 없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가 사인한 부분은 9,200만 원, 의원실 3명이서 14명한테 나눠준 거 9,200만 원, 이거는 옆에 사인할 때 제가 있었어요. 마침 대표하고 그 방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가 그걸 보면서 이걸 저보고 사인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기에 뭔데요 했더니만, 내가 그래서 이거 봤지 한번.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은 사람 1,000만 원, 제일 적게 받는 사람 500만 원 해가지고 3개 의원실에서 9,220만 원인가를 나누어 썼는데, 이것도 다 세금이죠. 이 세금을 나누어 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 보고 그냥 사인하라고 하기에 대표 보고 연구를 뭐 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앱스트랙이라도 갖고 왔냐. 나는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니까 돈을 지불을 하고 그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연구 보고서라도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하나 없었다. 그거 하나 없었고 이미 연구는 다 끝났다 그러고, 그게 12월인가 그랬으니까 사인하라고 대표한테 갖고 왔던 게 12월 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거들이 연구를 마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종이 한 장에 사인하라고 갖고 왔는데 9,200만 원, 9,220만 원. 근데 단 한 명도 보고서를 대표한테 내민 것도 없었다. 근데 대표는 그냥 법사비죠. 그냥 돈 사인하라고. 그래서 대표가 이걸 제가 사인해야 되냐고 얘기하기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 같으면 사인 안 합니다 그랬지. 나는 그 사인 안 된다. 앞으로 어떤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엉뚱하게 뭐 애들 한 5장 뭐 10장 지들끼리 어디 가가지고 했는지, 안 그러면 돈 주고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가 연구한다 그래 놓고 돈 주고 다른 데 맡겨가지고 갖다 뺏겨놨는지 그걸 어떻게 알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난 사인하냐. 나는 사인 안 해준다. 그러니까 대표가 그러게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라고 얘기하고 나 사인하는 걸 내 눈앞에서는 안 했지만 오후에 사인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날 사인했고 도장 찍었고, 당대표 도장. 그리고 또 사실관계 다른 거 아주 소소하지만 쟤네들이 대표가 도장 들고 계속 뭔가를 찍었다.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당 사무처에서 대표 직인을 있잖아요. PDF 파일로 갖다 붙여가지고 임명장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 일일이 저도 임명장 받았지만 대표 도장을 찍은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사무처에서 성명서 내고 대표 말을 안 듣고 대표를 계속 공격하니까 그때 저희들 모인 데서 빨리 직인부터 제대로 도장 찍어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빨리 직인부터 도장부터 찍고, 이 도장으로 앞으로 찍히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무효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다 돌렸던 것 같아요. 공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도장, 그때부터 도장을 들었던 거지. 그게 12월 말인가 뭐 1월 초인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부터 도장을 들고 다니는 거지. 그 전까지는 대표 도장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우리 당은. 그러니까 그 대표가 뭐 허수아비였다, 무능했다 이런 비판은 할 수 있어도, 그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할 수 있어도, 그 대표한테 뭐 부정하다, 뭐라 합니까? 쟤네들이 얘기하는 게 이준석 의원처럼 뭐 낭비벽이 심해서 돈을 얼마를 마련해놔라. 정말로 사악한 나쁜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그걸 당하거나 내 가족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한다 싶으면
진짜 내가 별 생각이 다 들 것 같아. 가만둘 것 같아. 인간적으로. 그리고 뭐 또 얼마 전에 뭐 얘기하대. 지금 격가지로 좀 나갔지만 어차피 내가 지금 떨어져 나가 지금 봉사활동 못하고 배식 봉사 우리 팀들은 들어갔고 제가 좀 떨어져서 지금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메이크업 비용이 어떻다? 자, 메이크업 비용 뭐 지난번에 3시간 동안 뭐 질질 짰다 뭐 얘기하는 게 있잖아. 전부 다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질을 회피하기 위해서 돈 5,500만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업체에다가 지불을 하고 그 특정 업체 지불된 사람이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마치 이준석한테 고용당한 사람처럼 활동을 했고 심지어 그 사람이 이준석 측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허은하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물러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한 게 이 부도덕한 커넥션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그걸 물타기 위해서 뭐 몇 시간 동안 울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메이크업 비용이 어떻다. 낭비벽이 심하다. 아니 낭비벽이 자 100번 양보해서 대표는 이런 말 들으면 또 그 양반은 되게 이게 작은 일에도 자기가 약점 잡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막 이렇게 민감하고 막 아파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참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쟁이들이 나쁜 놈들이 온갖 뭐 깡패 거짓말 사기꾼 같은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하는 말을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그게 지들끼리 페북에 쓰든지 말든지. 근데 대표는 아파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 낭비벽이 있었다고. 가면 낭비벽이 있었다고 저기 탄핵당해야 되고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대한민국 법에 그런 게 있어요. 당헌 게 있어요. 메이크업 비용 내가 대표한테 물어봤더니만 단 한 푼도 자기가 당비로서 메이크업 비용을 쓴 게 없다. 다 개인 돈으로 했다. 그거는 자기 국회의원 할 때도 메이크업 비용 국회의원들이 이제 행사 같은 거 할 때 메이크업을 할 때 이 비용을 쓸 수 있느냐라고 이제 다 그 나중에 감사를 받으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당에 물어보든지 어디 물어보든지 난 국회의원을 안 해봐가 모르지만 선관위에 물어보든지 물어보면 메이크업 하는데 국회의원들 메이크업하고 머리 하는데 돈을 지불하는 거를 국민 세금으로 쓸 수 없다고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쓰지 않아요. 근데 헛소리 하거든요. 고척돈 빌린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소리인데 나중에 얘기해요. 끝도 없고 내가 나중에 이걸 보고 난 뒤에 나중에 저 다음에 저 유튜브를 할 때 주제를 잡아서 하는 거고 오늘 이런 내용을 하면 자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500만 원을 1월 10일인가에 원래 1월 11일인가에 박성민 평론가가 있는 민기에게 줬는데 자기들이 지금 저 방송에 나와서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요. 뭐 FGI가 어떻고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알죠? FGI 뭐 이걸 했다 그러고 하는데 첫째 민기획은 여론조사 전문 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애들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민기획도 여론조사 한다고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있다는데 민기획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할 능력이 없는 회사예요. 민기획은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자기가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업체에다가 또 넘겼겠지. 여론조사 전문기관한테. 그걸 왜 자기들이 해? 거기는 기획사고 정치기획사고 컨설팅 회사지 여론조사를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룹이 아니라고. 거기는 민기획이 그동안 여론조사 돌려가 발표한 게 뭐가 있어요. 연구. 근데 쟤들은 그러더라고. 민기획이 대한민국에서 되게 유명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 걸 썼다고 얘기를 해. 근데 삼성이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여러분. 삼성에서 휴대폰 만들고 전자장비 만들고 이런 게 세계적인 회사인데 삼성에서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삼성에서 갑자기 뚝딱 만들어가지고 이 삼성 제품이라고 갖다 주면 그 자동차 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민기획이 컨설팅, 정치기획, 선거 이런 거 하는데 전문업체지. 선거 홍보물 뭐 기획하고 뭐 이런 거. 근데 민기획이 언제부터 여론조사를 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준석 의원이 우리 당의 개혁연구원 원장을 할 때 초창기에 1월 2월 달에 작년 1월 2월 달에 여론조사를 몇 군데 돌려가지고 돈을 지불을 해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면 그동안 민기에게 주지 않아. 그건 한국갤럽 같은 데 갖다 준다고 돈을 몇 억을. 그럼 그동안 그렇게 이준석 의원 때 여론조사를 하면서 큰 우리가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업체에다가 여론조사를 맡겼는데 갑자기 이번엔 엉뚱하게 민기에게 포커스 FGI를 했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돈을 5,500만 원을 준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무슨 여론조사 했는데? 그 왜 결과 보고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왜 결과 보고서도 안 줘? 아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쟤들이 이제부터 결과 보고서 막 만들어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 돈은 줬는데 무슨 여론조사를 했고 무슨 FGI를 했는지 한 달이 지나도록 보고서를 당대표도 못 받아봤다, 이사장인데. 그럼 지들끼리 나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위원이 나도 못 받아봤고, 최고위원회도 보고 안 해. 이사회도 보고를 안 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돈이든 조직이든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이준석 의원이 양양자 의원 제끼고 자기가 개혁연구원 원장 한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누구죠? 저기 민주당의 그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의원, 그 의원이 얘기하는데 딱 그런 얘기가 돼, 방송에서. 이준석 의원이 뭔가 안다고, 돈을 쓸 줄 알고 이렇게 좀 조직을 할 줄 안다고. 왜냐하면 연구원을 장악하면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당의 통제를 적게 받는 곳이고, 인사든 돈 쓰는 거는 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당헌 당규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개혁연구원이 정말로 돈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이 5천만 이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자기들 필요한 곳에다가 돈을 딱 지불해 가지고 뭐 5천만이 1억이든 줄 수 있었다면 그 규정을 따로 만들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헌법 법률의 틀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자기 현실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치구를 운영하잖아요. 자치단체를.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당헌 당규를 어떻게 벗어나서 돈 쓰는 부분, 국민 세금, 그것도 전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수입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의 국고 보조금이 예를 들면 1억이 나오면 그 중에 30%는 반드시 연구소로 돈이 가도록 돼 있는데, 연구원으로. 국가에서도 세금을 쓸 때 당에서 그냥 술 먹고 밥 먹는데 다 쓰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30%는 반드시 연구하는 데 쓰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10%는 여성이란 이름이 붙은 저 행사나 뭘 할 때 프로그램 써야 되고, 그 다음 청년 10%, 청년에 관계돼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왜 여성에 관계돼가 대표가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우리 당은 저기 페미 싫어하는데 페미 당 만들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 당에서 페미라는 거는 저쪽으로 보면 저기 국민의힘 같은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으로 보면 저기 토착외구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페미. 저보고도 페미 그러잖아요. 페미. 안 되면 페미거든. 근데 여성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으면 돈 지불이 안 된다고 하니, 그걸 넣기 위해서 결국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받은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그 돈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 넣었는데도 그걸로 간섭하고. 얘기가 격가지로 가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개혁연구원에서 5,500만 원 지불한 거는 상당히 배임이든 횡령이든 그거는 법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저는 위법사항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법무법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우리가 고발을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싸우고 페이스북에 싸우고 할 필요 없이 수사기관에 가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형법에 따라 판단을 받아보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가처분 1심 증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가 그 170호 방을 뺐고, 통장 같은 건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니까 하라는 거지. 그렇게 자기들이 하면 됐던 거고, 지금 적시 항보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뭐라더라, 내 법률 용어를 모르겠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대표를 사칭하고 최고위원을 사칭한다, 그래서 은하 대표를 고소를 한다고 하던데, 마음대로 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지금 항소해 놓고 이재명 대표 하고 있죠. 당도 안 빼줬죠. 거기는 그대로 했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우리를 사실은 허나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팬덤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가 방을 안 뺐겠지. 뺄 필요도 없었고 그냥 버텼겠죠. 우리가 1심밖에 안 났는데 결과가 최종적으로 안 났잖아. 그리고 우리가 가처분 신청도 안 했을 거야 아마. 가처분 니들이 해야지. 근데 우리가 세력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적시 항고를 해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린 본안소송까지 갈 거니까, 결론 날 때까지는 대표고 최고인이고 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면 아니 고소해라 언제든지.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제가 저기 한번 볼게요. 여기 댓글 뭐 실시간 댓글이 좀 들어와 있는데 뭔지는 너무 많아가 잘 모르겠다. 이게 너무 많아서 저기 뭐 뭐자 판결문 가처분 뭐 특별한 거 뭐 있나? 특별한 거 없네요. 특별한 거 없고 제가 얘기 다 했죠. 얘기 다 했고 예, 적시항고 부분은 곧 결과가 나니까 그걸 보면 됩니다. 보면 되고 허나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우리가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뭐 허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감옥 가야 된다면 같이 가야지. 잘못해서 감옥 가야 된다면 가야지. 우리가 갈 정도면 쟤네들은 얼마나 더 갈까 이러고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가 몰라서 의도적으로 어긴 건 아니지만 몰라서 어긴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처벌받을 각오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맞아요. 이제 5,500만 원 건만 명백히 발표된다. 맞습니다. 5,500만 원 건은 너무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적어도 예를 들어가 보세요. 법적 판단 나기 전까지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박성민 씨가 그 회사가 자기는 또 그러지 개인을 안 받았다고. 민기회는 나는 민기획이라는 데서 이번에 조mon가 실장 이름 듣기 전까지는 민기획은 박성민 회사지 민기획 이꼬르 박성민 이꼬르 민기획 이걸로 알았지. 그 뭐 있어요. 야 그걸 5,500만 원을 이준석한테 연구원에서 받았다고 하는 순간 난 딱 이렇게 머리가 쭉 빗서던데 그거를 갖다가 얘네들이 이상한 소리로 빠져나가는 걸 보니 내가 참 얘네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얘들은 반드시 제거를 하든지 처벌을 해야 된다. 얘들 바꾸든지 바꾸는 게 불가하면 제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공동체 안정을 깨는 집단이에요 이 자들은.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뭐 질문을 따로 누가 하나 주신 게 있는데 내가 조금만 볼게요. 내가 뭐 좀 봤는데 못 보겠어 지금 라이브는.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할게요. 원래는 한 20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라이브 되고 올 때마다 우리가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잘 못했고 그래서 뭐 제가 직접 손으로 선갈 때처럼 손으로 들고 하는데 내용 오늘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 제 페이스북이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기를 해드리고 사실은 뭐 김웅 의원이나 이런 분들 나가서 토론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안타까웠던 게 이 사람들은 우리 당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많이 아는 분이고 토론 실력도 좋은 분이지만 저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절박하지도 않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교묘한 거짓말로 따가면 너 지금 거짓말 하잖아 라고 이렇게 팍 목 찍어. 그게 안타까워. 방송이 다 막혀 있고 방송이 내가 천하람하고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거짓말이라고 이준석이든 뭐든 조목조목이야 바로 앞에서 받아버릴 건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이거 몇 명 보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싸울 테니까 저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싸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들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성 모십니다. 우리 고향 좋죠? 상호동산. 제가 배식하는 데 가겠습니다.